네, 안녕하세요. 1,000만원대 전원주택 카페 회원 여러분, 그리고 촌으로 가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,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기는 촌스러운 방송입니다. 네, 전부 다 도시스럽고 차도남처럼 도시의 남자들, 도시의 여자들 다 선호하지만 저희 카페 그리고 저희 방송만큼은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촌스러울까를 고민하는 요상한 방송입니다. 네, 오늘 또 촌으로 가고 싶어서 직장 일도 되지 않고 그저 이런 계곡물이 생각난다든가 아니면 파릇파릇한 봄나물 캐는 시골의 들판이 생각난다든가 아니면 높은 자연 속에 산 속에 그런 공기가 그립고 그런 분들을 위한 방송, 촌스러운 방송입니다. 저희 방송은 잘 아시겠지만 그 흔한 동영상에 네이밍 하나 달지 않습니다. 그 뭐 네이밍 화려하게 달아봐봐야 실속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,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어차피 그 제가 할 수 있는 공사는 정해져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확장할 생각도 없고요. 그냥 있는 대로 팔자대로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. 돈 많이 벌고 싶은 생각 별로 없고 그냥 내 체력이 닿는 데까지 그냥 살다가 그리고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, 그리고 가능하면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고 싶은 그런 인생 살다가 그냥 불꽃같이 살다가 그냥 불꽃같이 그냥 하늘로 가는 게 꿈입니다. 내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? 네, 아웅다웅 싸워봤자 그게 그거고,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두 채, 세 채 살려고 머리 쓰고 해봐야 결국은 그런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못 봤다는 말씀이고요.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제 농막을 하고 싶거나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이제 농지법이 조금 손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농막보다 조금 더 큰 농촌 체류형 쉼터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오늘 그러지 않아도 그 지금 우리 여기 직원들이 지금 전원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서 지금 다 공사 다 하고 지금 퇴근하고 집에 다 간 상황인데요. 조용히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동영상을 하나 더 찍습니다.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밭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. 저 아래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전원주택 리모델링 지금 공사장이고요. 그 바로 옆에 보니까 이렇게 텃밭이 이렇게 아주 얌전하게 예쁘장하게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 한 200평 정도 돼 보이는데요. 요 정도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농막이나 아니면은 이제 체류형 쉼터 이렇게 이제 해놓고 여기에다가 텃밭이나 아니면 그냥 농사용으로 샘플로 한번 지어 보다가 조금 이제 그 습관화가 되고 적응이 좀 되면 농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 뭐 못할 게 뭐 있습니까? 다 할 수 있다고요. 농사 뭐 처음부터 뭐 농사 짓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다 배워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. 그러나 이렇게 시골로 와서 농막 생활을 하고 또 전원 생활을 하다가 보면 서울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. 그리고 금요일 저녁 도착해서 토요일 지내고 일요일 지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휴일 한
2박 3일 정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내다가 보면은 서울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. 뭐 그렇게 뭐 첨단으로 편하고 그리고 행복한 뭐 그리고 꿈과 같은 그 잠자리 또 그리고 음식들 다 기다리고 있지만 다 별 재미없다. 이렇게 시골 와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요, 시골이 정말 좋다는 걸 아실 겁니다. 네, 오늘 드릴 말씀은 이 농막하고 최리형 쉼터를 지금 더 다들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, 농막은 좀 좁다. 그래서 농막보다 좀 더 넓은 최리형 쉼터를 꼭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. 예,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어떻게 준비하냐 하면은 땅을 이렇게 예를 들면 200평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걸 단독 필지가 나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이렇게 얌전하게 땅이 있지만 이 땅도 저 뒷땅, 옆땅 뭐 이렇게 해서 이 땅들을 분할해서 서로 분할 등기를 하고 개별 등기로 이렇게 한 땅들입니다. 그런데 원래 큰 땅들을 이렇게 쪼개서 자기 필요한 만큼 이렇게 쓰는 거니까요.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분할하게 되면은 큰 평수의 땅이 원래 좀 싸잖아요. 평단가로 계산한다면. 그리고 200평을 따로 똑 떨어진 필지 같은 경우는 비싸요. 기본이 뭐, 예를 들면 조금 이제 군 단위 같은 경우는 기본이 뭐 4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일단 땅값이 비싸면 모든 게 이제 비싸지는 거고요. 그러면 전부 다 나중에 억 단위가 나오고 이렇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땅부터 시작을 해서 싸게 구입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큰 평수를 내가 자를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가 우리 그 힘을 합쳐서 5명이든 4명이든 3명이든 조를 맞춰서 우리가 한번 팀을 맞춰서 큰 평수를 사서 자르자. 그러면은 한 60%, 50%만 주면 싼 가격에 땅을 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뭔가 하면은 농막을 하기에도 좀 사실상 어정쩡하다. 농막은 뭐 지금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. 그러나 이제 뭐 체류형 쉼터로 해서 좀 더 농막보다는 좀 큰 평수로 조금 더 크게 해갖고 넓게 좀 해서 좀 농사도 좀 짓고 주말에 5도 2촌 하니까 촌으로 가서 이틀 동안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뭐 농막 같은 6평에는 이거 놓고 저거 놓고 집 놓고 그리고 뭐 농산물 말리는 거 좀 놓고 저장한 거 좀 옆에다 두고 하다 보면은 좋아요. 발 디딜 틈 없이 그냥 다리 하나 뻗고 잘 틈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 6평이 별 효율적이지 못하다. 그런 얘기가 있고,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아마 6평보다는 크고 아마 9평에서 1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. 그보다 더 클 수도 있고 그만할 수도 있고 그래요. 근데 이게 이제 법률이 법 제정이 사실상 지금 의견 수렴을 해서 지금 전반기에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한 7, 8월 경에 이제 이게 법제화입니까? 하여튼 그런 시행령이 마련이 되면 이렇게 시행령이 되고 난 다음에 요걸 이제 시행을 하는 거는 이제 연말이나 내년쯤 되겠죠. 그러다 보면 내년까지 올해를 그냥 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분할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. 그러니까 분할하는데 하고 등기 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한두 달 정도 걸리니까 지금부터 땅을 매입을 해서 분할을 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저변 시설을 먼저 하는 거죠. 전기, 수도, 정화조를 먼저 하는데 이제 농막이 안 들어와 있으면 전기는 조금 이제 신청만 하면 되겠고, 그리고 이제 뭐 수도, 정화조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시설을 할 수도 있겠잖아요. 먼저 시설을 해놓고 분할을 하고 저변 시설을 한 다음에 나중에 농막만 딱 갖다 놓고 아니면 체류형 쉼터 조금 큰 쉼터 그것만 갖다 놓으면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러니까 올해 충분히 체류형 쉼터나 농막에서 지낼 수 있다는 얘기죠. 여름도 그렇고 가을도 그렇고.
근데 이제 지금 오래 보자, 좀 더 마련하고 확실하게 된 다음에 하자. 그러다 보면 어차피 이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게 되면은 이제 농막으로 하면은 되는 거고, 그리고 이제 체리엄 쉼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. 요거는 이제 당연히 시행이 되는 건데 어떤 형태로 언제부터 하느냐가 관점이지, 뭐 이게 안 되고 이런 건 없어요. 그러니까 우선은 어차피 이 농막을 지어서 할 분들은 뭐 별 문제가 안 되고요. 그대로 농막을 해서 하면 되겠고, 그러나 좀 더 넓게 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땅을 매입을 하셔서 그리고 분할을 해서 미리 싸게 구입을 해 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게 어쨌든 나중에 그 체리형 쉼터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솔직히 국민들이,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거를 채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이제 농막은 이제 그 사실상 시골로 오는 애국자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매국노처럼 무슨 뭐 세상의 범죄자처럼 그렇게 단속을 그냥 있는 대로 해버리고, 아니 뭐 그냥 불법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법을 지키는 사람까지도 전부 다 시골에 온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해서 그냥 그 정부에서, 전 정부에서 사실상 그 탄압을 했잖아요. 그 농막 규제, 거기에다가 농지법 규제에다가 얼마나 목을 좋았습니까? 정말 세금 내기도 바빠 죽겠는데, 세금 내려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금을 2배, 3배 꽃배기로 세금을 했는데 농지법을 해서 이 땅까지 모가지를 좋았죠. 그러다 보면 땅 팔리지도 않고 땅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게끔 만들고, 또 땅을 샀다가 이렇게 하면 세금만 이빠이 그냥 들이매겨서 땅에다 무슨 철전지 무슨 왼수가 졌어요? 땅에다 그렇게 하게. 땅은 자기네들이 LH에서 다 헤쳐먹고 나서 국민들 보고 너네들이 잘못이라는 거잖아요. 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어요. 그러나 어떻든 간에 뭐 다행히 어쩐지 몰라도 이제 정부가 바뀌었고, 그렇지만 뭐 어차피 다수당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차피 식물 대통령이 돼 갖고 있는 상황인데도 또 다수당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. 참나. 하여튼 간에 어떻든 간에 이 지금 정부는 어떻든 간에 정부에서 하는 그대로 하게 되면은 이 완화가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. 그러니까 완화가 되기 전에 올해 지난 다음에 이거 확정된 다음에 하면은 내년, 잘못하면 내년 후반기에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올 초에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땅을 먼저 매입하라,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. 그러다 보면 이제 땅이 이제 여기에 풀리고 완화가 되게 되면은 땅이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겠지만 조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동안은 이제 정부 규제, 뭐 이런 규제를 해놔서 많은 규제를 해서 규제 때문에 땅을 팔고 사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굉장히 탄압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땅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좀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런 게 완화가 되니까 분명히 이거는 이제 체리형 쉼터는 인기가 많을 거예요. 농막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많은 단속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체리형 쉼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부에서 세금 좀 더 내고, 세금 좀 더 낸 다음에 그 세금으로 농촌 발전 기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, 그리고 농촌에 인구 유입에도 쓰고, 그리고 이제 도시민들이 농촌에 왔었을 때 서로 아무래도 돈이 돌게 되면 서로 화합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적겠죠. 그러니까 그 세금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평화롭게 이렇게 시골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땅을 먼저 매입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아닐까,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활성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 땅값이 조금 오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. 네,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뭐랄까요, 미끼 같이 이렇게 땅 팔려고 그랬다 그러면은 할 수 없어요. 안 사도 상관없고 뭐 제가 땅 파는 것도 아니고요.
여러분이 땅 주인하고 여러분이 1대1로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땅을 받다고 칩시다. 그러면은 시골에 가서 이런 땅을 제가 봐드립니다. 이런 땅은 보니까 뭐 앞에 이렇게 개천이 있고 또 그리고 앞에 산도 있고 뒤쪽으로는 뭐 산이 있어서 굉장히 좋다. 이렇게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죠. 그러면 저는 뭐 이 땅에 대해서 제가 뭐 중개업자도 아니고 저긴 여기에 대해서 소개비 하나 푼 받지도 않고 공짜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와서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는 거고 마음에 들면 땅 주인하고 계약해서 사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농막 설치할 때는 저랑 같이 하자 이런 얘기니까요. 제가 생각에는 일단은 땅 매입부터 먼저 해 놓는 것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오늘 영상 두 번째 영상을 했고요. 가능하면 여러분 심심치 않게 동영상을 좀 올려보고자 이렇게 합니다. 요즘 보니까 정시 방송 같은 경우는 새벽 뭐 1시에도 일어나서 방송을 하더라고요. 거기서 보고서 내가 느낀 거는 야 저렇게 열심히들 사는데 동영상 이거라도 열심히 좀 찍자. 이제부터라도 뭐 시간 날 때마다 잠깐이라도 숏 영상이라도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. 네, 이렇게 물 좋고 이렇게 서울에서 가깝고 경기도 이런 지역에 이렇게 좋은 이런 집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작은 농막 하나 그리고 전원 쉼터 하나 뭐 1억 미만으로 이렇게 준비해 보는 그런 꿈을 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못하더라도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는 내가 조금 돈을 더 모아서 이렇게 이제 인생을 한번 인생답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꿈을 한번 꾸시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. 그러니까 뭐 강아지 소리다 뭐 독소리다 하지 마시고 꿈은 이루어집니다. 반드시 이루어집니다. 그러나 꿈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꿈은 꿈이에요. 그러니까 꿈을 꾸되 열정적으로 살아가면 다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촌으로 갑시다. 촌스런